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 증시 흐름은 상당히 좋았죠. 상당히 좋았고, 북한발 이슈도 어제 우리 장 끝나고 나서는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다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새벽 내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들 대부분 상승 출발하는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소폭 하락 출발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다시 끄집고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니까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분위기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장 좀 지켜보도록 하고, 단타 종목들 추천드렸던 종목, 그리고 보너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단타 종목 내지는 보너스 종목들, 마이너스 나고 있는 종목들은 어저께 제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아래였는데 어제 편입을 못했다. 오늘 편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날 종가 무렵에 무조건 그날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내려오면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좀 많이 주종받았던 남북경협주들이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위안이 되네요. 그래도 아마 다 말씀드렸지만 남북경협주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얼마 전, 불과 일주일 전 변동성 걸렸을 때가 최적의 매수 찬스라고 했어요. 올해 나올 수 있는 최적의 매수 찬스. 남북경협주도 거기에 해당된다.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도 오늘 밀려 내려오면은 54,000원 전후 이하 주면은 단기 찬스예요. 디딤 이런 종목도 시세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50% 정도 시세가 나왔는데 여기서 시세가 바로 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좀 소화하고 다시 끌고 나오든지 장중에 소화하고 오후장에 차고 나온다든지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참고하십시오. 장중에 보이는 종목들은 또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공개 방송이 아니고 그냥 방송이에요. 장중 방송이에요. 옆에 알려주세요. 님들 번호 방법 모른다는 분도 알려주십시오. 전일 제가 녹화 하나 올려놨는데 혹시 다들 보셨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총정리 한번 해드렸거든요. 긴 영상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보세요. 큰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루하루 뉴스 보시면서 하루살이처럼 살지 마시고, 이 그림 전반적인 그림 한 번은 그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좀 빠지든, 뭐하든, 견디든, 뭐하든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손절매를 하든, 견디든, 주식을 사든, 오늘 좋은 얘기 있었다고 해서 사고, 안 좋은 뉴스 있었다고 해서 팔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알겠습니까?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제가 좀 VIP 방송인데, 그래도 우리 무료 회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또 잠재 고객이고, 저희 회원님들인데, 오픈으로 해서 올려놓으라고 했으니까 다들 좀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이 흘러갈 수 있는지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일 트럼프가 나토를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켰습니다. 유럽에 넘어가서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켰어요. 그만큼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파워입니다, 형님들. 미국의 파워. 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누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코피 터지는 싸움이라고 했죠? 누가 이기는 거고 누가 코피 터지는 거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이기는 거라고 했죠? 중국이 코피 터지는 거라고 했죠? 결국엔 백기를 누가 든다? 중국이 들어야 된다.
어제 제가 이제 총 정리해드리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북한 간의 어떤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케팅이라 했어요. 마케팅. 선거를 위한, 표를 위한 마케팅이다. 어제 한번 보셨어요? 북한 관련돼서 김정은의 친서를 공개하는 우리 트럼프의 이 마케팅 실력.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얘가 정말로 진심으로 북한과 김정은과 친해서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친서를 공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정상 간의 친서를 이렇게 함부로 공개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방법일까요? 정상적인 어떤 관례일까요? 아니죠.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좀 그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게 지금 다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뭐 2천억 불, 5천억 불,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서 본질도 있다 그랬잖아. 본질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 전쟁을 벌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나토 협상 이끌어내가지고 나토 방위비 증액을 실현시켰잖아요. 다 공약에 있던 거예요. 대선 공약 때 다 있던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필요한 부분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공약에 내걸고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좀 뭐랄까,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뭔가 그 이슈를 굉장히 크게 키우고 만든다. 이런 부분은, 효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코스닥 지수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런 저항 자리에 왔다. 저항 자리에 와서 여기서 살짝 눌렸다 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끄집고 올려나가는 모습들을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지수의 모양은 끄집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형들.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외바닥으로 돌리는 케이스보다는 이중바닥 형태로 돌리거나 삼중바닥 형태로 돌리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돌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돌려나가는 모습들이 일반적이죠. 자, 지금 우리 코스닥 지수 뭐 크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요렇게 꽝 깨진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려 나오면은 거의 외바닥으로 가는 거고요. 그죠? 근데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끄집어 놓고 나서 좀 쉬었다가 바닥을 한번 살짝 좀 높은 위치, 이런 위치가 되겠죠. 이런 위치 정도에서 바닥을 한번 형성하고 다시 돌려 나오면 이런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역회된 숄더 패턴이죠. 뭐 이런 식으로도 주가 지수의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지난번 분봉상 여기까지 넘어가면 게임 끝납니다 라고 했던 위치가 이제 여기거든요. 1차 단계, 1단계 말씀드렸던 위치가 여기고, 여기 이제 넘어가는 거 기대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고, 그죠? 넘어갔잖아.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넘어가면 이제 다 끝난다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거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형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제법 길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대략 한 2주 정도 됩니다. 이 2주 되는 코스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 2주가 굉장히 피곤해진다고. 그리고 이제 이 이상 지수가 날아가는 거, 안 날아가도 좋다 했죠? 더 이상 하락하지만 않는다라는 인식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회원님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이런 것들은 다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그 공포심만 없으면. 근데 여기 올라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주가 지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 이제 지금 820포인트 되는 위치가 의미 있는 자리예요. 보시면은 길게 늘어뜨려 보면 820포인트 되는 위치들이 한 이런 위치잖아. 한 번씩 찍어줬던 위치, 한 번씩 찍어줬던 위치. 이렇게 올라서고 다시 눌릴 수 있죠. 눌려서 다지고 끌어다 놓을 상승 전환을 이제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 시장 분위기는. 물론 뭐 그냥 외바닥으로 가버리면 좋고.
그냥 바로 가면은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 뭐 방송 녹화 제목 타이틀을 보시면은 했던 주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주초가 클라이막스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님들? 주초가 클라이막스다라는 제가 영상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볼까요? 주초가 클라이막스, 여기 7월 2일 날. 물론 이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7월 2일이면 힘들 벌써 10일 전입니다. 벌써 10일 전이야. 그리고 나서도 주가 지수가 종목들은 흔들렸어요. 하지만 지수는 주초니까 이거 봐봐. 7월 이거 3일이죠. 월요일 화요일일 거라고. 월, 화, 수, 목, 금일 거라고요. 화요일 날 저점 친 거죠. 그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또 한번 흔들렸고, 금요일 날 또 한번 흔들렸지만 진바닥은 화요일 날 나온 거예요. 진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 자리가.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서도 사실 이 자리에서도 해임도 있게, 뭐야 지금? 뭐 끝났어 종목? 코스모 신소재 끝났네. 코스모 신소재 끝났네요. 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오늘 5분봉 캔들이 음봉 캔들이네. 그걸 비집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흐름이면은 그래도 굉장히 센 편인 겁니다. 보통 음봉이라고 하는 거는 하락의 압력이 더 강하고 거래도 실렸는데 그거 비집고 올라오잖아. 잘 보시는데 직장인들은 다 팔면 되고요. 어제 보너스 종목 매매하신 분들도 방송을 제대로 못 듣는 분들은 파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가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단부를 정해놓고, 자, 내가 만약에 좀 더 보고 싶다. 이 종목을 좀 더 버티는지 보고 싶다면 5분봉 캔들상 현재 제가 위에 있던 상단에 이렇게 그어놓은 이 라인을 위에서 끝나느냐 아래에서 끝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좋은 놈은 어떻게 끝날까요? 더 센 놈은 어떻게 끝날까요? 장중에 우리 종목 가지고 제가 단기 교육들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극대화는 요령이에요. 자, 더 센 걸 보유해야겠죠. 세면 좀 더 참아낼 수 있고, 좀 약하면 덜 참아야겠죠.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세면 여기 위에서 이런 식으로 5분봉을 끝까지 버텨줘야 된다고, 시간을. 중요한 건 버티기예요. 시세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분봉이든 일봉이든. 센 놈은 그 자리를 버텨준다고, 이렇게 이겨준다고, 이렇게. 윗꼬리가 짧아진다고. 윗꼬리가 길면 매도세가 강한 거고, 윗꼬리가 짧으면 매도세가 약한 거고, 그죠?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중요한 저항대가 여기에요. 오늘 시가입니다, 시가. 이 시가를 굉장히 아까 음봉 거래도 실렸고, 오늘 5분봉이 음봉으로 나왔는데 그걸 비집고 올랐다고 좋은 거라고. 그러면 지금 5분봉이 넘어가서 끝났죠? 버텼잖아요, 위에서. 이 버티는 거라고요. 자, 만약에 이 위에서 5분봉 캔들을 한 2캔들 정도만 더 버텨내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겨내잖아. 하나, 둘 이렇게 이기잖아요. 한번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이 무조건 나와요. 버티면. 자, 만약에 근데 여기서 못 버틴다. 못 버티고 이러다가 흐물흐물 훅 까진다. 어떻게 해? 팔아야 된다고. 다 팔아야 된다고. 수익 극대화하고 뭐 나발이고. 알겠습니까? 극대화 할 수 있겠습니까? 님들? 만약에 이게 오늘 이렇게 해서 가잖아. 그러면 봐봐. 형님들 이거 30분 봉을 볼까요? 위에 뭐 있습니까? 60분 봉 볼까요? 뭐 있습니까? 120분 볼까요?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1봉 볼까요? 뭐 아무것도 없죠. 무슨 말이야. 신고가라는 소리야. 신고가. 신고가란 말은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저항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상승의 출발이 짧게 보면은 뭐 이런 자리에 출발한 거고, 그죠? 16,000원 자리에서 출발한 거고 24,000원까지 마디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게 3만원 갈 수 있는 거잖아. 길게 보면 이렇게 갔다고 이게 8,000원에서 24,000원 가고 여기서 또 출발해가지고 2만원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중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위에 고점을 모른다고. 고점을 모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극대화하는 요령을 알아야 힘들이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5분봉 캔들 하나 딱 그어 놓고 상하를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종목이 버텨내는지 끌고 가는지, 만약에 못 버티면 팔아야지. 이건
하여튼 오늘 뭐 일단 1차 한 종목 하나는 수익 실현했네요.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디딤이라고 있었습니다. 디딤 하신 분? 디딤 하신 분 있어요? 아침에 방송으로 잠깐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자, 디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지금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3.3% 갔다 온 종목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3.3% 갔다가 현재 플러스 전환을 앞두고 있죠. 그럼 보통 어디서 저항이 오느냐? 지금 현재권 플러스 전환 시점이 전일 종가 부근이 한번 걸리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한번 걸렸던 거죠. 아까 걸린다는 거는 한번 작게나마 팔아줘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여기가 여기 한번 걸렸잖아. 여기 또 걸리는 자리인 겁니다. 여기가. 자, 근데 이 종목이 시세가 날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이러다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한 500만원 샀어. 그럼 여기서 한 200만원 파는 거야. 한 200만원 정도면 플러스 전환 시점 전후에서 전일 종가니까 한번 정리를 했다가 나머지는 한 300만원 들고 버티는 거지. 이 300만원은 이 시세가 지금 한 2%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단타 요령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넘어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위가 확 뚫려버립니다. 어디까지 뚫리냐면 이런 자리까지 뚫려버려요. 이런 자리까지. 이런 자리까지 뚫리면 여기서 사가지고 저점 샀잖아. 3,300원대 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3,600원, 500원대, 600원대 팔잖아. 10% 수익인 거예요. 10% 수익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10%를 목표로 갈 수는 없어. 10%를 수익 내겠다라고 가져가면 안 돼. 중간중간 썰어 챙겨놔야 됩니다. 안전한 구간 챙겨놓고, 그죠? 저항대가 돌파될지 안 될지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를 응용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자,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 올라온 건데,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고꾸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고꾸라지지 않을 거다 했잖아. 최대한 한번 뭔가 여기서 일으키고 죽더라도 일으키고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0%까지도 확 들어올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지. 하여튼 극대화 요령만 힘들이 좀 배우시면 코스모 신소재 봐봐. 코스모 신소재가 좋죠? 아까 좋다 그랬잖아. 버텼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고점 알아요? 고점 알아요? 코스모 신소재? 나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제가 얘기했죠. 몰라. 누가 알아? 오늘 20% 갈지. 그렇다고 그냥 마냥 다 버틸 수는 없고 또 올라오면 또 썰어 챙기라고 했습니다. 일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 너 어디까지 가는지 나도 모른다. 버텨. 그 물량은 일부만 갖추고 버티라고. 아시겠습니까? 님들. 단타가 어렵습니까? 자, 대북주들도 오늘 조금 살짝 올라오다가 살짝 쉬는 모습이죠. 근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제가 9월 달에 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까? 9월 달에? 9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9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9월 달에. 유엔 총회는 9월 달에 이제 확정돼 있는 거고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 종전선언? 종전선언 가능성 있죠. 맞아요. 빅쇼가 준비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태까지 쇼 한 거잖아. 가장 큰 빅쇼가 9월 달에 준비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우리 해임들이 어떤 선거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효과가 제일 좋겠습니까? 선거 전이 가장 효과가 좋은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지방선거 때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어요. 가족 중에 선거에 나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좀 피치 못하게 선거 운동 안 할 수 없는 관계여서 가서 좀 도왔습니다. 죽겠더라고요. 근데 선거 전에는 일주일 전에는 선거인단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일주일 기간 이전에는 가족밖에 못해요. 그거 아세요? 선거운동을 일주일 이전에는 가족밖에 못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명함을 받든 뭐라든 이게 각인이 안 될 텐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선거 그 기간이 들어와야 뭔가 그 투표 전에 생각이 나지. 그죠? 선거 전략을 만약에 내가 짠다면은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돈을 쓰더라도 그때 써야 효과가 큰 거지. 한참 전에 쓴들 어떻게 뭐 사람들이 알아보겠습니까?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뭐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돈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자고. 돈을 쓰는 거라면 언제 쓰겠습니까? 선거가 다가올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겁니다. 폭죽을 미리 터트려 버리면은 그때 가서는 좀 식상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9월 달에 빅쇼가 준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탁현민을 첫눈이 오는 날에 놔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탁현민이라는 애가 공연 기획자입니다, 님들. 걔가 왜 첫눈에 오는 날까지 사표를 수리를 안 받았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9월달,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9월달 정도 해서는 가을에 빅쇼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뭔가 빅쇼가 연달아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엔 총회가 될진 모르겠지만, 뭐, 그거 부근해가지고 뭔가, 차분하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관련한 종목들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안 좋을 때 사야지. 제일 안 좋을 때가 최근 제일 안 좋았잖아요. 좋을 때 또 살 겁니까? 한참 핫할 때는 또 잘못하면은 또 지금처럼 이런 꼴 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제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지금 이게 끝난 거 아닌가? V원택 안 끝났나요? V원택 보자. V원택도 끝났네. 42,200원. 자, V원택 매매하신 분들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V원택도, 자, 오늘 제가 아침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려오는 종목은 어제 종가에 올려쳐서 못 사신 분들은 오전에 내려올 때 사라고 했죠? 맞죠? 힘들. 어저께 못 사신 분들은 아침에 내려올 때 사도 된다. 오늘 마이너스 3%까지 밀렸어요. 우리 어제 매수가가 여기였다고, 힘들. 매수가가 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런 자리가 샀을 거 아니야. 이런 자리에서. 오늘 마이너스 3%까지 밀렸으니까 얼마나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아까 보면서 어제 매수가보다 어제 올려쳤으니까 못 사신 분들은 아래에서 사시라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은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 5분봉 캔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 양봉이 5분봉 캔들 상단을 뚫고 갔습니까? 뚫고 가서 버텼나요? 아, 여기 팔아야 돼. 여기 안 팔 순 없어. 왜냐면 목표가잖아. 제가 제시한 목표가에 왔으면 팔긴 팔아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여기서 끝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자, 근데 좀 장중에 볼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5분봉 캔들 한번 이렇게 딱 해놓으라고. 음봉이잖아요. 이것도 마치 음봉 거래 터져서 시작했죠.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 빵 해서 넘어갔어. 위를. 시가가 돌파됐잖아요. 그럼 얘를 아까 좀 전에 봤던 그런 어떤 흐름으로 자 15분봉 볼까요? 30분봉 볼까요? 60분봉 볼까요? 120분봉 볼까요? 뭐 위에 뭐 있습니까? 일봉 볼까요? 위에 있습니까? 최근 6개월 사이에 위에 뭐 있나요? 없죠.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저항이 있어 없어? 없다고. 저항이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 나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알겠죠?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할 말 없고요. 보너스 종목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물론 뭐 매진이 빨리 됩니다만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참여하세요. 옷장에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시장이 조금 풀리면 아마 종목들은 훨씬 더 매매할 수 있는 대상도 많아질 거고 뭐 매매 빈도도 좀 높여가면서 매매할 수 있을 거고 아무튼 그래요. 자, V원택 오늘 마이너스 3% 갔다가 현재 플러스 4%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마이너스 뭐 3%엔 못 잡았다 치더라도 제가 아까 오전에 장 시작하고 어제 못 사신 분들은 지금같이 눌릴 때 사세요 이렇게 했잖아. 그때만 샀어도 마이너스 뭐 3%는 안 샀다. 오케이 마이너스 2%에 샀다 치자고. 그래도 힘들 지금 거의 6, 7% 정도 수익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타인데 단타가 수익이 작은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수익이 절대 작은 게 아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요령 있게 매매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거든요. 항상 2, 3% 수익에서 제한을 걸어버리면 그것도 물론 누적되면 돈이 됩니다. 근데 한계는 좀 있고 이 속도감이 좀 느리잖아요. 계좌 속도가. 근데 이런 식으로 극대화하는 요령들을 가지고 매매를 계속 병행을 하면
어떨 때는 다 팔아야겠죠. 하지만 어떨 때는 끌고 가서 10%, 15%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매매들이 같이 좀 콜라보가 돼서 어우러지면 정말 좋은 매매 방법이 돼요. 정말 좋은 매매 방법이 된다.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아프리카 TV는 조금 오후장에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은 오후장이라기보다는 조금 오전장이 좀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 나서 시세가 이렇게 확 나왔죠. 여기가 얼마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가 대략 오늘 저가 마이너스 한 2% 정도 되겠네요. 근데 플러스 1%까지 양봉으로 3%가 여기서 바로 나와버렸어요. 아까 설명드릴 때 이렇게 음봉에서 요 위치에 있었는데 바로 3%가 나왔다가 이렇게 꺾여 내려왔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단기적으로 한번 단타 파동이 한번 나왔다 봐야 돼요. 그러면 약간 진정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했다면 원래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크게 상관없는데 굳이 더 좋은 타이밍을 찾자면 한 템포 쉬었다가 오전장 끝나고 나서 이제 약간 종목이 소강 상태 올 겁니다. 그때 정도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한 1박 2일 코스로 내일까지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괜찮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아까 설명드렸던 이렇게 오전에 좀 밀릴 때 사면 단기 파동 나온다 했던 거는 나왔다고 지금, 그죠? 나왔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이렇게 오후장으로 좀 뒤로 밀어가지고 매매 전략을 취하시면 장 후반에 돌리든지 아니면 내일자에 이어서 돌려 나오든지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차고 나가죠. DDM 같은 경우는 차고 나가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권 3,430원, 25원, 30원짜리 이런 자리를 확 넘어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확 넘어가면 모른다고. 3,500원, 3,550원 갈 수 있다고. 가면 오늘 3,300원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단타로 거의 10%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7, 8% 단타 7, 8%가 작은 겁니까? 작은 거예요? 근데 제 얘기 들으면서 단타 치면은 힘들 별거 아닌 것 같지? 그죠? 제 방송 들으면서 단타 치면 아마 더 쉬워요. 제가 맨날 문자만 보내드리는 거랑 또 다르긴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거랑은 또 차원이 좀 다르겠지. 디딤 나오죠? 형님들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단타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매매 기법인데 참 우리 오래된 회원들은 아실 거고,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다 지울까요? 차트가 왜 옆으로 좀 쏠린 것 같다. 이렇게 가야지. 다 지워버려. 자, 38,500원에서 39,900원이야. 그러면은 얼마 차이입니까? 시세가 얼마 차이죠? 1,400원 차이네요. 그죠? 1,400원 더하면 얼마예요? 1,400원 더하면 41,300원이네요. 그죠? 41,300원. 저항입니다, 이거. 이제 회원들이 매매 기법까지 이제 알고 하려면은 되게 이제 힘들고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서 알아보자면, 이게 저항이라고. 저항 자리들은 뭐 하는 거야? 한 번씩 팔아주는 자리를 했죠. 자, 지지는 어디야? 넘어갔잖아. 이제 여기 지지 받아야 되는 자, 여기가. 얼마나 쉬워, 지금. 여기 못 버티면, 이제는 안 돼. 무조건 여기 사수해야 돼.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아. 목표가, 제가 오늘 이 종목의 목표가가 43,300원이었다. 여기죠. 팔아. 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 어떻게? 또 팔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팔았어. 앞에서 먼저 좀 팔았어. 그랬더니 바로 시세가 못 버티고 바로 죽어. 어떻게? 좀 더 팔아. 여기서. 만약에 꺾여 내려와. 다 팔아. 아니고 버텨. 다시 돌려. 버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작은 대응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전략을 심플하게 드리자면, 팔고, 이런 저항권들은 그냥 판다 생각하면 돼. 내일을 저항해서 안 판다.
안 팔 수 있어요? 안 팔아도 돼. 안 팔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난 어디서 무조건 이 종목을 팔 것이다는 기준만 확실하면 돼. 그걸 제가 정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회원님들이 본인들이 설정해야 돼. 나는 그러면 요 상단에 깨지면 무조건 나 날리겠다. 그래도 수익이잖아. 저항 한번 여기 이 저항은 내가 참아보겠다. 왜 오늘 급등 한번 노려볼 거니까. 왜 이 종목은 신고가니까. 뭐 이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명분이 있어야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야. 자, 이것도 한번 싹 다 지우고 26,100원이네요. 26,100원, 25,300원. 두 개가 차이가 얼마입니까? 700원에다가 800원 차이네. 그러면 26,000 얼마가 고점이에요? 26,900원이네요. 오늘 고점이 29,850원이네요. 그죠? 자, 여기랑 사이즈가 똑같다고. 사이즈가. 자, 이 종목을 나는 여기서 한 팔았다. 잘 팔았어요. 우리가 목표가니까. 전량 팔아도 좋아. 팔아도 돼. 나는 근데 극대화 장중에 하는 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저항권이 한 번 더 올라오면은 또 한번 매도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으라고. 못 팔아도 좋아. 저항에서. 못 팔면 어때야. 다음 거에서 잘 팔면 되지. 그죠?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이게 저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알면 좋지. 자, 그럼 이 종목을 내가 저항권에서 여기서 좀 팔았어. 나머지는 에라 모르겠다. 매수가 마지노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얘를 나는 이것도 안 팔기 싫다. 타이트하게 한번 그 수익을 극대화해보고 싶다. 왜? 명분. 그거는 신고가잖아. 없잖아. 위에. 아무도 나를 말리는 사람이 없어. 어디까지 갈지 며느리도 몰라. 그러면 한번 여기를 기준으로 나는 한번 버텨볼게. 여기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지. 자, 나는 매수가를 기준으로, 어차피 이거 신고가잖아. 그러면 난 매수가를 한번 그냥 마지노선 삼고 최대한 버텨볼래. 할 수도 있어요. 왜? 순간적으로 깨졌다가 살렸다가 돌렸다가 하면서 오늘 오후장에 갑자기 이 종목이 30%까지 급등 상한가를 갈지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는 안 돼.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좀 더 수익 나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수익 극대화 못 합니다. 그러면 항상 실패할 거예요. 오늘은 뭐 어떻고 저렇고 이거 계획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매일 계획을 세우셔야 돼. 어떤 종목은 어떤 계획, 어떤 종목은 어떤 계획. 이 본인만의, 왜냐면 종목 해봤자 뭐 하루에 뭐 20개, 30개 합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해야 두세 개 할 거 아니야. 많이 해야 서너 개 할 거 아닙니까? 그 종목 몇 개 선 그어놓고 여기 깨진 팔아야지 이런 어떤 계획 세워놓고 장중에 뭐 쳐다보고 있는 건데 그거 어려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쩝니까? 한 얘기가 이해가 되시면 좋은 길로 가실 거고, 저는 이제 뭐 했던 얘기 이제 계속 반복은 합니다만 생각날 때 해요. 이렇게 뭐 평소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날 때 하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님들이 뭐 메모를 해놓든지 잘 적어두시고 활용을 하세요. 자, 우리 종목 하나 더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런 케이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수익을 적게 먹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왜? 개파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에서? 종가에서. 그죠? 이거는 근데, 이 차트가 종가 그게 안 나와. 동시효과 표시가 이렇게 캔들이 채워져서 나오네요. 자, 이게 동시효과입니다, 님들. 동시효과에서 YG엔터가, 우리가 YG엔터를 여기 샀어요. 샀는데, 이제 여기 샀죠, 여기서. 샀는데, 동시효과에 꽝 하고 몇 프로 떨어졌냐면, 동시효과에 거의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동시효과에. 자, 이런 케이스는 형님들이 목표가를 수익을 내긴 내는데, 사실 어떻게 내야 되나요? 좀 덜 먹고 팔아야 돼, 사실. 평상시 목표대로 매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어저께 까먹었잖아. 우리가 동시효과에 잡는 이유가 뭐야? 종가 무렵에 우리 잡는 이유가 뭐야? 종가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리가 들어올 것 같아서 좀 미리 좀 선점을 해놓고 내일 그래도 좀 유리한 위치에 출발하자잖아. 종가에 잡는 이유 하나. 그죠? 근데 종가에 개파락을 했다면 좀 덜 먹고 팔아야지. 평상시 같으면 3% 먹었고 좀 덜 먹어요. 지금 3% 넘었네요. 지금 일봉이 3.09%, 3% 넘었어. 좀 덜 먹고 나온다 생각해도 이거 목표가 얼마 돼 있습니까, 지금? 41,800원? 지금이네. 조금 목표가를 안전하게 드린 게 아니고 시장 때문에 좀 괜찮게 드렸네. 현재가입니다, 현재가. 근데 보통 같으면 일반적으로 종목 매매할 때 그렇다고 이런 케이스는 개파락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목표가 넘어갔습니다. 목표가 넘어갔고요. 이것도 5분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뭐 5분봉 캔들이 되게 작아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저뭐 5분봉 캔들 2배짜리 뭐 3배짜리 이런 것들 안 먹히죠. 이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 다 먹히는 거 아니에요. 변동성이 있어요. 5분봉 캔들에 변동성이 없으면 사실 큰 뭐 그거 가지고 단기 고점들 잡아내기 어렵고요. 하여튼 뭐 괜찮네요. 흐름 잘 유지되고 있고 뭐 굳이 이런 종목들을 고유 기준으로 설정한다라고 한다 뭐 이런 자리지 뭐 거래 터진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하나의 의미 있는 캔들이니까 여기 상하 중 해놓고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상 이거는 이제 기준은 회원들이 장중에 정하시면 돼 무조건 룰은 아니야 얘는 기준점 찾기가 어렵잖아 얘는 나는 조금 더 러프하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하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손실은 안 보잖아 나는 직장인이다. 다 팔라고 지금. 무조건 다 팔아. 수익 극대화하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좋죠? 아까 디딤은 어떻게 됐어? 디딤. 디딤 끝났어? 끝냈어요? 그지? 어디까지 움직였어? 딱. 여기까지 움직였잖아. 응? 3,650원까지 갔다 왔네. 이거 아까 매매하신 분 다 팔았어요? 다 팔았습니까? 3,300원자 3,600원 팔았으면은 10%네. 그죠? 자, 시장 분위기 무난하고요. 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문제 없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대북 관련된 이슈도 어저께 유해송환 관련된 유엔사가 판문점까지 넘어갔는데 우리 장중이었죠. 장중에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 측 인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오후장 되면 다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전환까지도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에 팔지는 않을 거다, 힘들. 이게 당장 여기서 어그러지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설사 조금 흔들림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다. 결국에는 9월달 빅쇼를 준비하고 있을 거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또 15일 날이죠 이번 주 일요일인가 조금 격상해서 다시 뭐 미팅을 하자는 것 같은데 뭐 관련해서 또 주말이 지나고 나면 좋은 얘기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두 번, 지네가 뭐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또 판을 깨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참 제가, 이 시기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예단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원래 정치가 그래요. 다른 거는 조금 더 예측하는 게 쉬운데 숫자로 보일 수 있고 이렇다면 참 좋은 건데 이게 뭐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약간 명확한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수치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참 정치 딱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참 제가 함부로 막 너무 빨리 막 예측하고 이랬던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쉬움들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는 아마 제 얘기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빅쇼를 준비하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나이스 가이라고 하면서 칭송을 하면서 지금 마케팅하는 중이거든요. 마케팅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폭발해야 됩니다. 이러다 갑자기 흐지부지 돼봐. 지지율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상식적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든가 그러면은 중간에 뭐 아우 저 김정은 나쁜 새끼였다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근데 거리도 안 두고 계속 완전히 무슨 뭐 우리 나이스 가이 잘 되고 있다. 잘 될 거다. 계속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판디 집히면은 좋을 일이 없죠. 그죠? 좀 빅쇼를 우리가 기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시인데요. 오전 방송을 여기까지 합시다. 종목도 아직 안 올라온 종목도 있는데 기다리시고 올라오겠죠. 뭐 보합전에서 움직이는 종목 두 종목 있고 살짝 마이너스 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저희가 드린 전략 내에서 매매하시면 문제 없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VIP님들은 이따가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